안녕하세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갑자기 60%나 뛰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개인여생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 미스터리 속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분이 처음 계획했던 월 상한액은 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63만 7천 원입니다. 같은 36개월인데 말이죠. 이게 거의 60% 가까이 오른 건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왜? 라는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월 상환액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이죠. 채무자분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되신 걸까요? 이분 사실 과거에 사업 실패를 한번 겪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정말 애쓰셨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러면서 월급이 줄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건 좀 만회해보려고 주식에 손을 댔는데 설상가상으로 투자 사기까지 당하면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법원의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법원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서류 몇 장 보고 오케이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몇 달에 걸쳐서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월에 신청서를 내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게 7월이니까 꼬박 7개월이 걸렸네요. 중간에 서류 보완하라는 명령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월에 내려온 두 번째 보정 명령.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그 두 번째 보정 명령 안에 숨어 있었어요. 법원이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던 말하자면 유령 자산을 찾아낸 거죠. 법원의 명령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최근에 빌린 돈으로 투기를 하거나 과소비를 한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은 없어진 게 아니라 당신의 자산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총자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빌린 돈 어디에 썼는지 아주 샅샅이 보겠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사기당했거나 써버린 돈은 그냥 사라진 돈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 돈의 가치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분명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투자 사기 피해금이랑 과소비 금액 약 1,700만 원, 이 돈이 고스란히 이분의 총자산에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월 상환금이 폭등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왜 월 상환금까지 같이 올라야 하는 걸까? 여기에는 개인회생 제도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이건 정말 무조건 지켜야 하는 골든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3년 동안 갚을 돈의 총합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의 총합보다는 무조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이 사람 재산 다 팔아서 나눠 갖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그럼 이 원칙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딱 들어맞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법원이 그 사라진 돈 1,700만 원을 자산에 더했죠. 두 번째, 그랬더니 총 자산, 즉 청산가치가 1,93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아까 그 원칙에 따라서 3년 동안 갚을 돈은 무조건 1,930만 원보다는 많아야겠죠? 네 번째, 바로 이 목표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 내는 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총 갚아야 할 돈이 약 2,290만 원이죠. 이게 새롭게 계산된 총 자산 1,930만 원보다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골든룰이 완벽하게 지켜진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사라진 돈 1,700만 원을 자산으로 딱 포함시키니까 총 자산이 230만 원에서 무려 1,93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그 늘어난 자산 가치를 넘기기 위해서 월상환금도 40만 원에서 63만 7천 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분명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 같은 그런 재정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법의 눈으로 봤을 때 돈은 언제쯤이 되어야 진짜 사라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그 기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과는 꽤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